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2022 시즌 KBO 가을 야구가 코앞입니다. 가을 야구 앞두고도 정말 많은 팬들이 기대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텐데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는 기대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출연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아팬, 하나팬, 하나팬, 기아팬은 물론이고 모든 야구팬들이 기대감을 아주 크게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 신인 드래프트 전체 1번 한화 이글스 김서현, 전체 2번 기아 타이거즈 윤영철이 옐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텐션을 삼촌이 확 끌어올렸는데. 네. 사실 우리가 어색해할까봐 사전 토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욱 기자?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사실은 뭐 제가 아버지니까. 고교야구 대부. 네. 이 하나 이글스의 팬들, 또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렇게까지 신인들이 지명 전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또 있었을까요? 뭐 항상 지명할 때는 뭐 관심을 받긴 하죠. 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유난히 1차 지명이 아니라 전면 드래프트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1, 2번에 대한 이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들도 느꼈습니까? 김서현. 당시에는 못 느꼈고 서울 와서 엄청 느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느꼈어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미국으로 떠났을 때는 뭔가 조용히 갔다 왔는데 공항 앞에 팬분들 서 있는 거 보고 실감이 확실히 났어요. 어떤 한화 이글스 팬분들이 오셨어요? 다른 팀 팬들도 다 오셨고 그리고 하나이글스 TV에서 현수막까지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천순이 대표가 있을 때 이 지명 회의가 있었잖아요. 있었으니까 이 선수들이 이불 속에서 거기서 시차가 다르니까 밤에 뜬 눈으로 지켜봤는데 그때는 뭐 자기들끼리 좋아했겠죠. 근데 와보니까 정말 딴 세상에 온 것 듯한 그런 기분이었었거든요. 윤영철은 그때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저도 일단 뭐 많은 팬들이 응원 약간 와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와가지고 또 기아 타이거즈 스카우터님도 오셔가지고 막 축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좀 기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선수들은 다 유니폼 입혀줬는데 윤영철은 안 입혀줬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그 기아 타이거즈 팀에서 그 드래프트를 하고 그 유니폼을 제 유니폼을 거기 서울에 갖다 놓고 그 저 인천공항에 있을 때 그때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끝나고 광주로 그걸 들고 가버리셔가지고 좀 못 주셨다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옐로 카드 그걸 왜 그렇게 맞춰놓고 그걸 또 다시 광주로 들고 갑니까? 그만큼 귀한 유니폼이니까 거의 보관을 했다가 이제 기아에서 나오셨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예. 이 9월에 야구 월드컵 두 사람이 나란히 갔다 왔어요. 미국에서. 세 분이 함께 하신 대회예요. 네, 그렇죠. 전 경기 중계. 저도 완전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중계를 했고요. 어땠어요? 그 대회를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김서현 선수는? 힘이 다른 걸 느꼈어요. 네? 미국은 또 힘이 다르다는 게 느꼈어요. 힘이 다르다. 미국 선수들? 네. 일단 미국 선수들 대체적으로 키 활동 다 컸고 그리고 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 돌리는 힘이 달랐고 투수는 이제 공 가는 게 달랐어요. 공 가는 게 어떻게 달라요? 던지면 이미 밑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이 크게 김소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좀 미국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게. 그럼 이렇게 타자들 느끼기에 방망이를 돌리는 그 힘, 그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투수들 입장에서 마운드에서 위축되는 거 있지 않아요? 어땠어요? 윤영철 선수는? 일단 막 미국이나 딴 나라 상대 보면서 와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고교야구랑 또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보고 거기서 잘 던지면 또 제가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선수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시차를 가장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 어땠어요? 첫 경기 때 정말 시차가 문제였습니까? 약간 시차 적응이 좀 안 된 것도 있었고 확실히 우리나라랑 스트라이크 존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또 막 스트라이크 존도 약간 좀 당황한 것도 있고 이게 구심손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첫 경기 이후로는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첫 경기 이후로는 다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마운드도 좀 적응하기 좀 쉽지 않았을까. 목동하고 완전 달랐기 때문에 어땠어요? 근데 마운드가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거기에 적응이 되면 이제 아예 그냥 땅에 박아놓고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적응이 금방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미국 마운드를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물론 뭐 프로 레벨의 그 야구장은 아니었지만
예. 흙이나 이런 것들이 질감이 확실히 다르던가요? 아예 스파이크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해가지고 정말 투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마운드가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아, 딱딱하면 투수들이 더 좋군요. 그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중계할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동구장은 이 투수들이 앞에 투수가 밟고 나면 이게 이만큼 파져요. 그렇죠. 두더지가 파놓은 것처럼 발목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거기를 밟고 이제 중심 이동이 되는데 윤영철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민소희 선수도 이 중심이 넘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앞이 딱딱하니까 이게 푹 파져가지고 몸이 넘어가야 되는데 밸런스가 달라지는 거네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구가 안 되고 이 선수도 그랬는데 그러나 워낙 뭐 좋은 투수들이니까 한 게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프로 구단 이제 KBO 리그에는 사실 우리도 메이저리그 구단처럼 이렇게 구장이 그런 딱딱한 이제 흙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 이제 적응하는데 미리 적응하지 않았을까. 목동에 보면 이 나무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공사판처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그게 투수판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 뒤쪽에서 밟고 던져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평지처럼 느껴졌겠네, 미국에서는. 저는 원래 걸쳐서 던지는데 판을 밟으면서 던지는데 거의 아예 판이 안 밟히니까 처음에 던졌을 때 걸쳐서 던지려 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아예 이제 플레이트를 먼저 밟고 시작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150구를 던지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야구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마운드에서 던지면 투수에게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그런 밸런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다가 하니까 처음에 그런 시행착오가 나왔던 거죠. 3년 동안 치렀던 대회, 뭐 경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뭐 대회 혹은 경기 혹은 순간이 있다면 김서현부터. 저는 대통령배 라운고랑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16강 이상으로 못 올라간 적이 많은데 그때 라운고를 만나서 이제 1대1로 가다가 연장 가는 타이밍에 이제 라이트가 안 켜져서 잠깐 멈춰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흐름이 저희한테 넘어왔다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다가 연장에 저희 실수가 너무 커가지고 점수를 저도 지게 됐는데 그때 경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진 경기가 기억에 남는군요. 그게 왜냐하면 저도 그때 목동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이게 목동구장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라이트가 켜져야 되는데 그 경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이제 어두워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라이트 때문에 이제 중단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1시간 이상을 거의 뭐 뜨거우셔서 그러면 양팀에서 선수들 리듬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됐었죠. 윤영철에게 지난 3년간 가장 인상적인 어떤 대회 경기 순간은 뭘까요? 저도 아무래도 저 2학년 때 대통령배 우승할 때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우승한 팀이 많이 없고 또 그걸 1년에 2번 하는 게 또 얼마나 많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제가 있었으니까. 충암이 전국대회 한 해에 2번 우승한 게 제 기억으로는 심재학, 이원식 선수 있을 때 1990년 그 이후로 2021년이 몇 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31년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작년에 정말 뭐 충암 시대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이주영 선수하고 연수 선수 둘이서 그냥 원투펀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우승을 다 시킨 거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우승 한 번도 못 했거든요. 4강 딱 한 번 갔다니까. 당신이 다녀서 그래. 자, 이제 우리 이제 유니폼을 입게 된 그날부터 다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김서현이 전체 1번, 윤영철이 전체 2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김서현부터. 약간 좀 운에 맡기자? 그게 좀 컸어요. 운에 맡기자? 네. 그래도 다른 팀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말의 그 생각이? 그것보다는 그때도 영철이가 잘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바뀌지 않을까? 영철이가 될 수도 있다? 네. 윤영철의 생각은? 저는 뭐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번 어차피 못 넘는다 생각하고 서현이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또 드래프트 때 또 이름 불러주시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기아냐 롯데냐의 기로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어느 팀에 가고 싶었습니까?
저는 기아에 오고 싶었죠. 왜냐면 왼손 선배님들 많고 또 드래프트에서 한순 번이라도 더 빨리 불리면 더 좋은 거니까. 정치인이야. 좋은데요? 아, 대답이 네. 명품이에요, 명품. 당연하죠. 네. 전체 2분하고 3분하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기분이 다르죠. 그리고 또 기아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많은 우승을 했던 명문팀이고 거기에 또 자원 에이스로 활약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또 팬들이 열광을 해줄 거니까. 물론 롯데도 뭐 열광을 해주겠지만. 지금 김서현 선수 하나 유니폼 입고 있는 김서현 선수 옆에 두고 기아 타이거즈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팀. 그러면 김서현은 뭐가 됩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 답해드린 팬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를 가는데 야구를 잘하면 왜 한화이글스를 가는 걸까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공부 1등하면 서울대, 야구 1등하면 한화. 아닌데 사실 이거 한화를 뭐 이렇게 뭐 저희가 까거나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성적상으로 역순위다 보니까 한화 팬들도 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런 뭐 이야기들이 뭐 아픔이 되겠지만 본인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김서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일단 공부 1등으로 서울대를 가니까 야구 잘해서 한화 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구를 첫 번째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서현 선수 가서는 이제 그 말이 없어지게 만들어야지. 네. 하나를 제일 좋은 팀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 야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이제 선수로서 또 프로를 꿈꿨던 어떤 그런 시점을 돌이켜 보면 뭐 이제는 팀이 정해졌지만 나 저 팀에서 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팀이 있었는지. 태어난 곳은 천안인데. 천안이에요? 네, 처음 태어난 게 천안이고 2살쯤인가 서울 내려서 살았는데 서울 와서는 이제 서울팀을 자주 왔으니까 서울팀 쪽에서 뛰고 싶다 했었는데 2004년생이니까 야구를 시작한 게 한 2011년, 12년 언저리 그 어느 팀인지 대충 각이 나오는데 무슨 경사 앞에 아니 일단 추정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콜롬보네. 그 팀. 네. 그러다 고등학교 돼서는 이제 지명 얘기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느 팀보다는 첫 번째로 가자는 생각이 좀 더 컸어요. 근데 천안 출신이면 이미 고향티가 간 거죠. 주황색티가 흐르고 있었네. 태어날 때부터 주황색이부터 거기서 계속 성장했으면 북일고 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고향티를 찾아간 거예요. 윤영철은? 저는 뭐 야구 많이 보러 다녔지만 약간 어느 팀 유니폼을 입고 뛰고 싶다는 생각 없었고 그냥 저 마운드에서 내가 한번 계속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이야. 기아에 좌완 투수가 많잖아요. 저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선배가 있어요? 일단 양현종 선배님이 그래도 기아 레전드고 거의 또 오래 하면서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이 배우면서 또 하고 싶습니다. 그 양현종 선배 어떤 점이 제일 좀 눈에 확 들어와요? 일단 경기 운영이나 약간 그런 식으로 시합 이끌어가는 모습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멘탈 관리 그 노하우 비법 있어요? 스스로? 그냥 시합 때는 뭐 맞으면 뭐 어때 약간 타자가 잘 친 거라 생각하고 다음 타자 더 집중하려고 하고 뭐 그런 악플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은 날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네. 19살 맞아요? 그 청룡기 때 그 김동원 선수가 너무나 막 분하고 좀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서 이렇게 다독여 주잖아요. 얼굴만 보면 사실은 김동원 선수가 윤영철 선수를 다독여 줘야 되는데 그거 가서 다독여 주는 거 보고 김동원은 거의 삼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 그때 보고 참 이 선수는 윤영철 선수는 정말 이 멘탈이 대단한 선수구나.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그냥 포용하면서 화가 나도 화내는 표정 없고 그냥 좋아도 좋은 표정 없고 그냥 씩 웃고 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누군가 그 질문을 이렇게 했던데 뭐라고요? 황대인한테 뽀뽀. 저 본 것 같아요. 황대인한테 뽀뽀 받기, 이일이한테 딱밥 맞기. 둘 중에 뭐 어떤 거 하고 싶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황대인 선배한테 뽀뽀 받기, 이일이 선배한테 딱밥 맞기. 차라리 딱밤을 맞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동주 선배가 프로 데뷔 첫 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SSG를 상대로. 경기 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메시지도 나눴어요? 메시지 제가 먼저 자주 함.
아, 자주 해요? 네. 그럼 받아줘요, 잘? 네, 잘 받아주시죠. 황금의 오른팔. 야, 이 한화 이글스 팬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문동주, 김서연.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좀? 가면 일단 우승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요.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가을 야구를 매년 갈 수 있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우승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승을 제일 많이 한 팀으로 간 윤영철 입장에서 뭔가 견제하는 마음이 좀 들 것 같은데. 윤영철은 기아 타이거즈 가서 목표가 뭡니까? 팀 우승이 가장 큰 목표고 뭐 나머지는 뭐 개인상을 탈 수 있으면 또 타려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신인왕? 신인왕도 있고 뭐 다른 상들도 많으니까. 신인왕 탄다는데. 저는 개인 성적 따려가면은 제 기량이 안 떨어짐. 그래서 팀 성적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한 방 매기는데? 그 내년에 이제 팀에 합류했어요. 물론 캠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만들어 가야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내년엔 어떤 역할, 어떤 활약이 목표예요? 내년 일단 초반에는 마무리를 좀 이제 위기 때나 그럴 때 올라가고 싶고 후반 가서는 이제 선발 같은 거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초반에 마무리하고 후반에 선발 가고 지금 약간 고교야구 설마 또 뭐 청소년 대표 때처럼 사연투하고 막.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건 불펜의 마지막 그 순간 승리 순간 장식하는 마무리 투수입니까? 아니면 선발 투수입니까? 팀이 이기려면 일단 뒤에 막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가장 하고 싶습니다. 윤영철은 2023 시즌에 어떤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또 뭐 1군에서 뛰는 걸 가장 목표로 하고 있고 뭐 어느 보직에 써든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야죠. 어떤 보직이든 1군 엔트리에만 들면 된다. 예. 이 선수는 뭐 어디 가든 이제 1학년 때부터 항상 게임을 뛰었거든요. 어느 학교, 뭐 어느 레벨을 가든 간에. 저는 내년에 어쨌든 그 윤철 선수는 1군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충분한 제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팀에서는 당분간 윤영철은 공 못 만지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던데. 기사로 봤는데 뭐 공 안 만지면서도 뭐 몸 키우면서 또 해가지고 공 빨리 던지고 싶긴 한데 팀에서 하라면 어떻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부터 워낙 많이 던졌고 사실 저는 윤영철 선수 처음 이제 접한 소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동국대하고 게임을 하는데 6이닝인가 퍼펙트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2학년 때. 2학년 때 했나?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런 선수가 있어.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심히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동국대 타선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윤영철이 그만큼 훌륭한 투수라는. 어린 나이에 대학생 레벨의 선수를 하는데도 긴장하지 않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또 빨리 좋은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던지는 구종이 몇 개예요?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이랑 이제 커터도 던지려고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구종을 그렇게 많이 던지는데 부하는 없어요? 뭐 어려움이나 후유증 같은 거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종은 더 연습해가지고 또 확실하게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포신 페스티벌은 평균 구속이 140에서 142 정도 시속 나온다고 했는데 나머지 변화구 계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공은 뭐예요? 체인지업이랑 슬라이더가 가장 자신 있어요. 그러면 우타자 상대 체인지업, 좌타자 상대 슬라이더. 예. 네. 감각이 있어요. 그 공 갖고 노는 거는 또 다 잘해요.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 축구 더 잘해요. 그래서 제일 못하는 야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윤철 선수는 감각이 그러면 더 잘한다고요? 더 잘해요. 농구랑 정말. 축구를 더 잘한다고요? 그냥 팀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잘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뭐 애들이랑 가끔씩 축구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노는 편입니다. 근데 왜 야구를 선택했어요? 농구랑 축구를 더 잘하는데. 그냥 약간 처음 접한 스포츠가 야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구 하면서 이제 나중에 축구랑 농구 알면서 같이 하니까 재밌어서 그냥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아 지명 후에 혹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지명할 거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기아 타이거즈 야구를 좀 관심 있게 봤는지 이 팬 여러분 궁금해하셔요. 기아 얘기 나오고부터 약간 좀 보기도 하고
지명됐을 때는 그 기아 타이거즈 유튜브도 구독해놓고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 하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명 전엔 구독 안 하고 지명은 다 받은 다음에 구독을 했다.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본 영상 중에 그럼 가장 재밌게 본 기아 타이거즈 너튜브 영상은 뭡니까? 그 약간 뭐지 그 약간 훈련 도와주시는 분 브이로그 찍은 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약간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프로가 잘 돌아가는 거라는 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고교에서는 느끼거나 만나지 못했던 네. 그런 스타일의 훈련을 도와주시는 분 네. 브이로그를 보면서. 왜 그래 고교 선수들은 이 비가 오면 방수 프로를 선수들이 도와주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비가 그치면 또 선수들이 그 감고. 그렇죠. 가끔 보면 그게 좀 걱정될 때도 있어요. 선수들이 거의 경기해야 되는데. 한화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뭔가 롤모델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동주 형이 롤모델. 정미철이라고 이야기해요. 작년에 드래프트 되셨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봤을 때 변화구 같은 각도가 정말 좋다고 봐서 이제 연락해서 커브를 배우고 싶다 했는데 근데 동주 형께서 너 커브가 더 좋다 말씀하셔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그냥 19살, 20살 선수들이 한화에서 뛰었던 많은 선배들 다 포함해서 혹은 경기 포함해서 가장 인상적인 선배는 누구예요? 저는 구대성 선배님. 그 구대성 선배님 따로 만든 레전드 영상이 있었는데 50분짜리를 봤는데 주자가 만루여도 투쓰리에 커브 변화구를 던지는 사람이 그 선배님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아 정말 맞아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선배님 같아서 3-2 풀카운트에서 커브를 선택하는 게 투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인가요? 한편으로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팀이 꼭 이겨야 되고 막 1점 차 막 동점 이러면은 던지기 어려울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상황이 있어도 구대성 선배님 뭔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인드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타이거즈 그 옛날 선배들의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좀 저건 좀 배우고 싶다. 양현종 빼고 현역 양현종 빼고 아무래도 선동열 감독님 일단 약간 경기에 임하는 마인드부터 약간 좀 배우고 싶고 약간 그렇게 막 경기에 엄청 잘 던지시면서 또 그런 거 보니까 영상으로도 보니까 약간 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선동열 감독은 옛날에 그 등판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그냥 점프만 하고 몸만 풀어도 상대 팀이 보따리를 쌌던 그 전설이 있거든요. 그런 투수가 되면 좋죠. 윤영철 선수에게 타이거즈 팬의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딱 한 선수의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일이 양현종. 저는 양현종 선배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줄을 잘 서는 것 같은데? 아직 이일이 힘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현종으로부터는 뭐를 전수받고 싶어요? 이미 체인지업이랑 슬라이더는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약간 경기 어떻게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약간 상대하는지 좀 듣고 싶고 볼 배합이나 이런 것도 프로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자기만의 볼 배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볼 배합 그런 것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일로부터는 뺏고 싶은 거 없어요? 이일이 선배로부터는? 공을 약간 강하게 던지면서 빠른 공을 던지는 왼손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뺏고 싶습니다. 왼손으로서 150에 패스트볼. 윤영철이 150 던지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150까지는 아니고 윤영철 선수는 사실은 이제 아마 이 트레이닝을 하고 하면 2-3km 정도 구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평균 구속 한 143에서 45 정도만 나오고 빠를 때 147, 8 정도만 보여준다 그러면 국내 최고의 자원 투수가 될 그 손강박이 있는 선수다. 윤영철 선수가 롤모델로 꼽는 류현진 선수가 이게 위기 상황 아니면 살살 던지다가 딱 주자가 나가거나 뭔가 실점 위기가 되면 갑자기 공을 못 보던 공을 던진다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중앙고에서도 윤영철 선수 보면 138 뭐 이렇게 서슬 던지다가 위기상 무산 말루라든지 뭐 이럴 때도 위기 올라가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합니까? 일단 약간 위기 때 좀 더 강하게 던지는 편이고
주자 없을 때는 약간 스태미너 조절이랑 투구수 조절하면서 맞춰 잡으려고 그냥 가볍게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것 같습니다. 도사네. 네. 그러니까 이 얼굴은 좀 유영철이지만 안에는 이 유인진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본인도 조절합니까? 그럼 완급 조절? 저는 조절 안 합니다. 그 조절하는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저는 빠른 공에만 자신이 있어서 무조건 다 전력으로 던지고 있어. 빠른 공에만 자신 있다 그러는데 윤영철은 5개 구종을 얘기했거든요. 커터까지 포함해서. 김서현 선수는 지금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몇 개입니까? 구종은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자주 쓰는 건 이제 체인지업 자주 쓰는데 최근에는 너클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 너클볼? 네. 너클볼을 던진다고요? 네. 글쎄요, 그 뭐 너클볼을 던지면 흔히 또 구속이 또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듣기는 했지만은 그게 사실이 되진 않았어요. 그 너클볼은 그러면 그러니까 구속 숫자로 찍히는 거는 얼마 정도 나와요? 너클볼로 114까지 찍혔어요. 114. 그 포수는 뭐래요? 너클볼 포수가 받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회전은 안 먹지만 이게 안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잡기 편한데 한 번 흔들리면은 이제 글러브 방향을 잃는다고. 아, 실전에서 써본 적이 있습니까? 주말 리그 때 한 3경기 정도 써봤어요. 그럼 상대 타자들의 반응도 혹시 들은 거 있어요? 나는 공이 너무 느리게 와서 뭔지 몰랐다 하고 잘 먹었을 때는 이제 그냥 지켜만 보고 삼진 먹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 김선희 선수 등판할 때는 빠른 볼만 예상하면서 155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나가야 되는데 공이 충격점에서 오니까 이게 뭐지? 이 질문도 있어요. 아, 저 선배님이랑은 한번 정말 제대로 승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타자. 저는 이재현 선배님. 삼성 라이온즈 이재현 선배님. 이재현? 네. 아, 서울고 출신의 이재현? 올해 1차 지명 받고 들어간. 예. 이유는요? 작년에 서울고랑 할 때 4만타 맞아가지고 그 선배님한테 아, 복수하고 싶어요? 만나면 꼭 잡고 싶습니다. 아, 이재현 선수가 정말 잘 치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공주에서 3만타를 목동에서 주말 리그 할 때 이제 선발 올라갔는데 4만타 그냥 맞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꼭 잡고 아니, 싶습니다. 첫 타석에 안타 맞으면 신경 써서 던지는데 또 안타를 맞았고, 아, 이제 안타 맞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타를 맞았어요. 근데 윤영철이 작정하고 안타 안 맞겠다고 던지면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치시더라고 만났는데. 아, 이재현 선수가 아예 못 칠 정도로 바깥쪽으로 뺐는데 방망이에 톡 갖다 대가지고 막 내가 왜 앞에 떨구고 막 그러고 치셔가지고 와 진짜 잘 친다고. 학교 선배잖아요. 이재현 선배는 어떤 선수예요? 라이브 상대로 한번 해봤었는데 안타는 맞지 않았어. 아, 영철이보다 내가 위다. 김서현은 그러면 프로 가서 가장 상대해보고 싶은 타자는 누굽니까? 저는 강백호 선배님. 강백호. 아직 두 선수가 등번호가 안 정해졌거든요. 등번호 몇 번을 원해요? 저 가면 56번 달고 싶습니다. 56번. 네. 56번 지금 타이거즈 56번이 누구죠? 스캔을 했어요? 장재혁 선수였나? 예, 경쟁을 해야겠네. 김서현 선수는 저는 똑같이 11번 달고 있어요. 11번. 누구 있지 않나? 남지민 선배님. 남지민. 예. 팀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예. 예. 어떤 유형의 타자가 상대하기 어려운지. 저는 키가 작은 타자. 그러면 김선빈, 김지찬. 고등학교에서 키가 엄청 작은 타자가 한 명 들었었는데 그 타자한테는 어떻게 던져야 할지 몰라가지고. 존이 작아져서 그런 거예요? 느낌상? 느낌상 더 작아진 느낌 더 들어가지고 볼넷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키 작은 타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근데 비밀 공개하면 이거 상대가 그런 위주로 이렇게 라인업을 짜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면 그런 선수들한테 고전을 하잖아요. 네. 이용규 선수라든지 김지찬 선수. 외국인 선수네. 미국 체질이네. 그러니까 용병 한 명 들어온 걸로. 아, 키가 작은 타자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동감합니까? 어때요? 확실히 약간 키 작은 타자가 들어오면은 좀 약간 스트라이크 좀 작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작으면은 약간 힘보다는 컨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커트 많이 하면은 좀 약간
투구수도 많아지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윤영철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타자가 상대하기 가장 까다롭습니까? 저는 일단 컨택 유형의 타자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막 변하고 던져서 막 떨어뜨려도 막 커트하고 투구수 많아지고 그러면은 좀 힘드니까 차라리 안타를 맞더라도 빨리빨리 승부하는 게 더 편한데 약간 투구수가 많아지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프로에 있는 선수들 기준으로 보면은 KT 조용호 선수, 또 키움의 이용규 선수, LG 홍창기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겠네요. 이거는 뭐 가벼운 질문인데 팬들께서는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한가 봐요. 예. 입단하면 가장 먼저 말을 걸어보고 싶은 선수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동료 중에 그렇죠. 선배 중에 하나 기아 선수 중에 이미 뭐 대화를 나눴던 선수 빼고 동주형 빼고 그러니까 문동주 빼고 저는 김범수 선배님. 그 투구하실 때 전력 투구하는 게 보여가지고 좀 가서 왜 매국마다 전력 투구하시는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한화가 그런 투수가 많아요. 김범수, 윤사는. 그러니까 내일은 없을 것처럼 던지잖아요. 그렇죠. 한구 완급 조절 없이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그냥 이 좌범수, 우서현 뭐 이렇게 해서 강속구 투수들이 이제 막 질비해지는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영철 선수는요? 타이거즈에서 이일이 선배님한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양현종 너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 뭐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기아 타이거즈는 어떤지 약간 물어보고 싶고 또 프로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예, 그렇죠. 두 선수가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서현 선수 전체 1번으로 작년 문동주 선수와 똑같은 금액인 5억을 받았고요. 윤영철 선수는 3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서운하지 사실 않아요? 솔직히. 그거 여기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주는 대로 받기로 했으니까.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유영철 선수는? 저도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이제 가서 잘해서 더 많이 받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치인의 피가 흘러. 김서현 선수가 원래 왼손잡이라고 들었는데? 네, 원래는 왼손잡이인데 이제 형 따라다니면서 글러브가 오른손밖에 없어서 이제 그거를 끼고 야구를 시작했어요. 그럼 왼손잡이 글러브, 오른손에 끼는 글러브를 구했으면 왼손으로 던졌겠네요? 아마도 처음 글러브를 왼손 꼈으면 왼손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왼손을 이제 108마일 던졌겠지. 체프먼도 108마일은 안 나와요, 아저씨.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 그러니까 왼손으로 할 거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왼손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이제 우투 구속 빠른 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투도 구속 빨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왼손으로 던질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왼손잡이니까. 던졌을 때 구속 120이 나왔어요. 와. 유희관 선수보다 나은 거 아니야? 좀 훈련하면. 열카? 자,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함께할 팀 선배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못할 땐 꾸중도 많이 들어도 테니까 잘할 때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플을 많이 안 당해봐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타이거즈 이 팬 여러분들 팬덤이 어마어마해서 꾸중을 한번 하시기 시작하면은 멘탈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귀엽다. 김서현 선수. 가서 언제든지 필요한 선수가 될 테니까 꼭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우승 한번 다 같이 노려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보살 팬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팀 팬으로서 꼭 우승으로 보답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승이라는 단어가 윤영철 선수의 입에서도 나왔지만 김서현 선수의 입에서 훨씬 많이 나왔어요. 하나 팬 여러분들, 우승이라는 그 짜릿한 순간, 일단 뭐 가을 야구가 먼저겠습니다만 우승이라는 짜릿한 순간을 곧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추첨해서 김서현 선수 사인볼 그리고 윤영철 선수 사인볼 5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뽀시래기들
열카 사상 최연소 출연자 2명과 함께했던 오늘 편을 마치겠습니다. 2023 KBO 신인 전체 1번 김서연, 전체 2번 윤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